오늘은요, 약속한 바대로 최소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경매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주제는요, 경매 교육을 받거나 투자를 하거나 경매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 모두 다 궁금해하는 주제일 거예요. 그럼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일 처음에 투자했던 거죠. IMF 당시에 했던 건데, 수유동에 있는 지하빌라입니다. 아마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고요. 제가 쓴 성공 사례를 까발려주마라는 책에서도 등장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1,600만 원이 들어갔다가요, 바로 전세로 3,000만 원을 뽑아냈었습니다. 즉, 이 물건의 경우에는요, 최초 투자금이 2,000만 원만 있으면 바로 원금을 투자해서 재투자를 할 수 있었던 물건이고, 이 물건은 약 5년 이후에 보유하다가 5,500만 원에 팔았었습니다. 이런 물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애초에 1,6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 안쪽에 돈이 들어갔다가 한 3개월 만에 3,000으로 뽑았으니까 금방 뽑으면서 돈은 돈대로 남고 집은 집대로 남는 그런 물건이죠. 또 다른 물건은요, 옛날에 그 나라종금이란 곳에서 제가 수의계약을 했었던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부여에 있고요, 나대지였고 108평이었습니다. 계약 가격은 아마 400 후반대였고요, 투자한 총액은 600이 안 들어갔었죠. 근데 이 물건은 소유권 이전되자마자 제가 대출로 550만 원을 빼버렸습니다. 당시 농협에서 돈을 뺐고요, 한 30군데 이상 부여에 있는 농협을 전체를 뒤졌고요. 그때 아마 팩스로만 엄청나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중 2군데에서 500만 원 주겠다, 520 주겠다, 이렇게 했었고, 제가 520 준다는 데 가가지고, 숫자가 좀 그러니까 그냥 550에 맞춰서 해주시죠, 요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550을 이렇게 허락해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요,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공주 연기 지역에 행정수도 한다길래 그냥 샀던 물건이었죠. 내버려 뒀죠. 근데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그쪽에서 팔라고 전화가 와서 흥정 끝에 원래는 한 2,500 정도에 팔려고 했었는데 2,000만 원에 급히 팔게 되었습니다. 자, 또 제가 삼성동에 지하상가를 샀던 적이 있어요. 이 물건은 총 투자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살짝 넘었습니다. 월세로는요, 보증금 200에 22만 원을 받았고요. 약 5년을 받았으니까 22만 원씩 10달이면 220이죠. 5년이면 1,00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투자 원금은 싹 빠졌던 거죠. 물론 월세 보증금으로 200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최초로 1,000만 원이 들어갔어도 총 800만 원 정도 들어간 물건이었죠. 이 물건에는 뭐 대출이 없었으니까 800 들어갔다가 뭐 22만 원을 5년 정도 받았으니까 뭐 받을 건 다 받은 거죠. 이 물건도 5,300 정도인가 5,800 정도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 한 그 정도에서 팔았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위에 열간 이 모든 사건들은요, 경기가 제일 좋지 않았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경기가 가장 좋았던 건 역시 노무현 정권이죠.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경매는 경기가 좋으면 더 좋고요, 경기가 나빠도 좋은 그런 재테크입니다. 왜 이런 사례를 들었냐면은 오늘의 주제가 최소 얼마 정도의 돈을 가지고 경매 투자가 가능한가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금년 초에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회사 직원의 예입니다. 한 2,300만 원이 저희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기획적으로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통장에 야, 투자할 거면 돈 꽂아. 그래서 얼마 정도 있는 대로 다 꽂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야지 무슨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들한테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경매라는 건 자기 돈으로 자기가 법원 내에 직접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기당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원이었기 때문에 야, 내놔 이렇게 얘기가 됐던 거죠.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써버리면 컨설팅이 어려워지거든요. 자, 그 직원의 아버지의 전 재산이었고요. 이걸로 2채의 빌라를 샀습니다. 그리고 저의 비용을 다 받고도 470만 원을 돌려드렸으니까 약 한 1,800 정도 들어간 거죠. 물론 직원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할인해 준 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적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 빌라는
하나는 앞으로 지하철 역사가 근방에 들어오는 거니까 오래 내비두면 시세 차익이 더 커지는 물건이죠. 또 하나는 개발 호재는 없었지만은 시세 차익이 한 1000에서 1500 정도씩 둘 다 났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보증금, 월세 보증금을 합치면요, 앞으로도 한 1500 정도가 더 나올 거고요. 그걸로 또 한 채를 할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물론 또 하실지는 모르죠. 다른 거에 또 이렇게 다른 부동산에 투자한다라고 이렇게 벌써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저희 직원에게 왜 그런 걸 못 말렸냐 한 사실도 있습니다. 원래 부동산이라는 건 경매를 꾸준히만 하면 돈을 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작 꾸준히 못하게 되는 게 경매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런 사실은 교육 중에 숱하게 하는 겁니다. 경매는 4차원의 세계고요. 사주팔자가 아무리 나빠도 경매만 하면 됩니다. 그걸 못해서 문제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집은요, 대출 이자를 지급하고도 합쳐서 한 27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어렴풋이 기억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1,800만 원이 되지 않는 돈으로 시세 차익은 한 2,500 남짓 나고요. 물론 앞으로 지하철 역사가 들어오면 더 오를 거고, 월세 수입은 한 27만 원 정도 난다는 점. 그러니까 2,800만 원을 통장에 집어넣고 가만히 놀려놓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를 띠는 게 훨씬 낫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기억은 안 나죠. 왔다 갔다 하지만은 엇비슷합니다. 이 사례를 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본인이 가진 전재산 한 1,800 정도가 2배 이상 뻥튀기 되는 거를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가진 상가들도요, 이런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어디서 돈이 펑펑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경매 건수를 늘리고 재산 규모를 키워 나갈까를 고민하는 입장에서는요, 지금 들었던 예처럼 이런 것들을 많이 사게 됩니다.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처럼 월세 수입을 증가시켜 나갈 수 있게 되겠죠.